60세 김성훈 씨는 요즘 밤마다 두세 번씩 화장실에 갑니다. 예전엔 한밤중에 깨는 일 없이 푹 자던 분이었는데 요즘은 새벽 2시, 4시에 눈이 떠지고 겨우 다시 잠들었다 싶으면 또 요일 때문에 일어나야 하니 아침이 되면 온몸이 무겁고 하루가 피곤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라고 넘겼지만 이게 과연 단순한 노화일까요?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작은 샘입니다. 그런데 50세 전후부터 남성 호르몬 변화로 인해 이 전립선이 서서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이라고 부르죠. 놀랍게도 60대 남성의 약 60%, 70대에 들어서면 70% 이상이 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하게 되고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소변을 보고도 잔뇨감이 남으며 무엇보다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찾게 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어쩔 수 없는 노화의 한 과정으로 여기고 그냥 참고 삽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조기에 관리하면 증상을 늦추거나 되돌릴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김성훈 씨 역시 그 사실을 몰랐던 시절에는 약에 의존하거나 밤마다 화장실을 가는 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를 시작하며 그의 삶도 함께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변화의 첫걸음.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볼 전립선 습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습관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물 마시는 방법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사람들은 흔히 전립선 문제를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조용한 지휘자가 있습니다. 바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과 DHT죠. 테스토스테론은 우리 몸의 에너지, 근육, 성기능뿐만 아니라 전립선의 성장과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점차 감소하고 이와 반대로 그 부산물인 DHT, 다이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은 상대적으로 증가해 전립선을 자극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DHT가 전립선 세포를 과도하게 자극하여 비대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김영수 씨 65세는 젊었을 땐 활력이 넘쳤지만 60세 이후 갑작스럽게 전립선 문제가 생기며 소변줄기 약화와 잔뇨감, 성기능 저하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테스토스테론은 낮고 DHT는 높게 나타났고 이 호르몬 불균형이 전립선 비대의 주원인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르몬은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60세 이후에도 호르몬 균형 유지는 전립선 건강의 핵심입니다. 운동 부족, 수면 부족,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등이 이 균형을 더 무너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 문제를 근본에서 다루고 싶다면 단순히 증상을 덮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의 지휘자인 호르몬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호르몬 균형에 도움이 되는 생활 속 습관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아주 단순한 습관 하나가 우리 몸의 염증을 낮추고 호르몬 흐름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물 마시는 타이밍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는 말.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전립선 건강에서는 얼마나 보다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김진수 씨 63세는 하루에 물을 2리터 넘게 마셨지만 여전히 밤에 두세 번 화장실을 가야 했습니다. 그러다 비뇨기과에서 물 마시는 타이밍을 조절해보세요 라는 권유를 듣고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전에는 새벽마다 깨던 것이
이제는 한밤중에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고 잠의 질이 좋아지니 아침이 상쾌해졌다고 합니다. 그는 단지 오전과 오후에는 충분히 물을 마시되 오후 6시 이후에는 서서히 줄이는 방법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효과적일까요?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이 더 진해지고 이 진한 소변이 방광과 전립선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전립선 비대 증상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죠. 반대로 수분이 충분하면 노폐물이 희석되어 방광에 자극을 덜 주게 되고 자연스럽게 전립선도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이때 저녁 늦게까지 수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밤중에 소변 때문에 깨는 일이 반복되며 숙면이 방해됩니다. 결국 낮에는 전립선을 씻어주고 밤에는 전립선을 쉬게 해주는 수분 섭취 전략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단순한 습관 하나가 수면의 질은 물론 전립선 염증과 기능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물 다음으로 중요한 습관은 뭘까요? 바로 움직임입니다. 특히 식후 15분 산책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씨 67세는 은퇴 후 활동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TV 앞이나 소파에 앉아 보내며 식사 후에도 움직이기보다는 그냥 눕는 것이 일상이었죠. 그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 배뇨가 시원치 않고 밤마다 2~3번씩 일어나 화장실을 가는 생활에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식사 후 15분 걷기가 전립선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보고 반신반의하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과 저녁 식사 후에 집 근처 공원을 10에서 15분씩 걷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소변 줄기가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으며 무엇보다 몸이 덜 무겁고 활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첫째, 걷기 운동은 골반 주변 혈류를 개선해 전립선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이는 염증을 줄이고 조직 회복을 돕죠. 둘째, 식후 걷기는 혈당을 안정시켜 전립선의 부담을 줄입니다. 당뇨는 전립선 건강의 주요 적이니까요. 셋째, 규칙적인 걷기는 스트레스를 낮추고 우리 몸에 자연적인 항염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전립선 비대의 진행을 막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복잡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식사 후 단 15분. 그저 천천히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건강에 강력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립선 건강을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조금 민감하지만 꼭 필요한 주제입니다. 바로 성생활과 전립선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민감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전립선 건강과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중장년 남성분들이 나이 들면 성생활은 자연히 줄어드는 것. 이런 얘기는 창피해서 병원에서도 못 꺼내겠어.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성적 활동은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기적인 사정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한 달에 약 21회 이상 사정을 한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전립선암 발병률이 최대 33% 낮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사정은 단순한 성적 해소가 아니라 전립선 내부를 청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전립선에는 정액 일부를 생산하는 분비샘이 있는데 오랫동안 사정을 하지 않으면 이 안에 죽은 세포, 노폐물, 염증 유발 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전립선염이나 비대증, 심지어 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정기적으로 사정을 하면 이런 유해 물질들이 배출되며
전립선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 활동은 골반 주변 혈류를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전립선 주변 근육의 이완에도 도움을 줍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성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도 자위행위는 의학적으로 전립선 건강에 유익한 활동입니다.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성기능 저하나 불편감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솔직하게 상의해보세요. 요즘은 많은 병원들이 이런 상담을 매우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생활과 함께 전립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식생활입니다. 다음에서는 전립선에 해로운 음식과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그냥 맛있으니까 먹은 건데 많은 분들이 식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보다 가볍게 여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정호 씨, 65세, 도 그런 분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삼겹살에 소주 한두 잔은 빠지지 않았고 짭짤한 찌개나 자극적인 음식도 즐겨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정도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급성 전립선염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전립선이 심하게 부어 있었고 생활 습관이 주요 원인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붉은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고지방 유제품, 짜고 매운 음식은 전립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고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며 전립선 비대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극적인 음식은 방광과 전립선을 자극해 배뇨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빈도와 양을 조절하고 가능하면 더 건강한 대체 식품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 연어, 크림소스 대신 된장, 간장 양념, 과도한 소금 대신 천연 허브나 마늘, 양파 등을 활용하는 식이죠. 작은 식단 변화가 전립선은 물론 혈압, 혈당, 체중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전립선이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부터는 전립선을 지켜주는 고마운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은 약이나 시술뿐만 아니라 매일 먹는 음식 안에도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전립선에 좋은 대표 음식 5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간단하지만 효과는 강력합니다. 1. 익힌 토마토 리코펜의 힘. 토마토는 전립선 건강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식품입니다. 특히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 라이코핀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전립선 세포의 손상을 막고 암세포의 성장까지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먹을 때 흡수율이 3-4배 높아진다는 사실. 토마토 수프, 토마토 소스, 케첩 등으로 자주 섭취해보세요. 2. 등푸른 생선 오메가3의 항염 효과.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전립선의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합니다. 튀기지 않고 구이 또는 조림으로 요리하면 영양소 손실 없이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3. 브로콜리와 양배추 천연 항암 채소.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등 십자화과 채소에는 설포라판, 설포러페인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 전립선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반 접시 정도만 섭취해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브라질너트 셀레늄 보충의 핵심. 브라질너트는 셀레늄 함량이 매우 높은 견과류입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전립선암 예방과 염증 억제에 효과가 있습니다. 단, 하루 1g이면 충분하며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적당히 드세요. 5. 녹차 전립선의 천연 진정제. 녹차에는 카테킨, 캐티킨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전립선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비대증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 늦은 밤에 마시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하루 2-3잔, 낮 시간에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5가지 식품은 약처럼 복용할 필요도 없고 우리 식단에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는 것들이죠. 김민수 씨, 62세는 아침에 삶은 브로콜리 플러스 점심 토마토 스프 플러스 저녁 연어구이처럼 하루 식단에 조금씩 넣기 시작하면서 3개월 만에 소변 증상과 야간 빈뇨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전립선이 싫어하는 음식과 좋아하는 음식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직접 전립선을 도와줄 수 있는 운동도 배워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남성에게 꼭 필요한 케겔 운동을 소개해드릴게요. 그거 여성들만 하는 운동 아닌가요? 많은 남성분들이 케겔 운동이라고 하면 처음엔 조금 어색하게 느끼시죠.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전립선 건강과 배뇨 문제 개선을 위해 남성에게도 케겔 운동은 꼭 필요한 습관입니다. 케겔 운동이란 케겔 운동은 골반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이 근육은 방광, 요도, 전립선을 지지하며 소변을 참거나 배출을 조절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이 약해지면 소변이 샌다든지 줄기가 약해진다든지 자주 화장실에 가야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죠. 케겔 운동의 효과. 요도 압박 완화 소변 줄기 강화. 배뇨 후 잔뇨감 개선. 전립선 주변 혈류 증가 염증 완화. 성기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 케겔 운동 방법. 먼저 소변을 참을 때 쓰는 근육을 찾아보세요. 소변 중간에 멈출 때 사용하는 바로 그 근육입니다. 그 근육을 5초 동안 조였다가 5초 동안 푸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하루 3세트, 한 세트에 10회씩 반복해보세요. 총 30회 정도입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 처음엔 감각이 어려울 수 있지만 며칠만 해도 감이 생기고 2-3주만 해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실제 사례 58세 이영수 씨. 전엔 밤에 2-3번은 꼭 깼어요. 근데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하고 2주쯤 지나니까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자는 날이 늘더라고요. 이영수 씨, 58세, 서울. 이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집에서도,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TV 보면서도,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운동도 했고 음식도 챙겼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 우리가 종종 놓치는 것이 있죠. 바로 마음의 건강,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다음 시간엔 전립선과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나는 그냥 마음이 답답했을 뿐인데 몸까지 아프더라고요. 서울에 사는 63세 김성호 씨는 회사 퇴직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계속 쌓아왔습니다. 밤마다 뒤척이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하며 화장실 가는 횟수가 부쩍 늘었고 아랫배의 묵직한 불편함이 점점 심해졌죠. 결국 병원을 찾았고 전립선 염증과 기능 저하 진단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원인은 지속적인 스트레스였습니다. 왜 스트레스가 전립선에 해로운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이로 인해 혈관이 수축하고 전립선 주변 근육도 긴장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배뇨가 원활하지 않고 요도 압박이 심해지고 염증 반응도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면역력을 저하시켜 전립선 건강을 더 악화시킵니다.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1. 깊은 수면. 하루 7, 8시간 숙면을 취하면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고 전립선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취미 활동.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가벼운 독서 등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뇌를 쉬게 해주는 게 스트레스 해소의 시작입니다. 3. 명상과 호흡 훈련. 매일 10분만이라도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숨쉬기에 집중해보세요.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김성호 씨의 변화. 아무리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는데 잠을 푹 자고 매일 10분씩 명상하니 정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더라고요. 전립선 건강은 단지 물리적인 관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의 건강까지 함께 챙기는 것이 진짜 건강한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 정기검진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아무 증상이 없는데 굳이 병원에 가야 하나요? 이 질문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하지만 전립선 건강은 느껴질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립선 질환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매우 미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치하게 되고 발견했을 땐 이미 약물이나 수술이 필요한 단계인 경우가 많죠. 특히 전립선암은 초기엔 증상이 전혀 없으면서 조용히 진행되는 침묵의 병이라고 불립니다. 어떤 검진이 필요할까요? 1. PSA 혈액검사. 전립선 특이항원 PSA 수치를 측정하는 간단한 혈액검사입니다. PSA 수치가 높으면 전립선염, 비대증, 암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직장 수지 검사 DI. 전문의가 손가락으로 전립선을 만져보며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3. 필요시 초음파 또는 MRI 검사.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영상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검진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50세 이상 남성. 매년 1회 정기검진이 권장됩니다. 가족 중 전립선암 이력이 있는 경우 45세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실제 사례 62세 박정우 씨. 전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회사 건강검진 때 PSA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정밀검사 후 초기 전립선암으로 진단받았고 수술 없이 관리 중입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박정우 62세 부산. 조기에 발견하면 수술 없이 관리할 수도 있고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건강한 노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믿음보다는 정확한 검진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전립선에 좋은 식단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식사 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무슨 음식을 먹으면 전립선에 좋을까요? 환자분들께서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정답은 한두 가지 음식이 아니라 전반적인 식단의 균형입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좋은 음식과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전립선이 좋아하는 음식 4가지. 첫째, 익힌 토마토.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전립선 세포의 손상을 막고 암세포의 성장도 억제해줍니다.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 먹을 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토마토 소스, 토마토 수프 볶음, 토마토 요리 등을 추천합니다. 둘째, 등푸른 생선. 고등어, 참치, 꽁치 같은 생선은 염증을 줄이고 전립선 조직을 보호하는 데 탁월합니다.
튀김보다는 찜이나 조림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브로콜리와 브라질넛. 브로콜리, 양배추, 마늘 같은 채소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브라질넛에는 셀레늄이 풍부하여 전립선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브라질넛은 하루 한두 알만 섭취해도 충분합니다. 넷째, 녹차. 하루 두세 잔의 녹차는 전립선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늦은 밤에는 카페인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오후 늦은 시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립선이 싫어하는 음식 3가지. 첫째, 붉은 육류와 가공육. 쇠고기, 돼지고기, 소시지, 베이컨 등은 지방 함량이 높고 전립선염이나 전립선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섭취를 주 1회에서 2회 정도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유제품 과다 섭취. 치즈, 우유, 요구르트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호르몬 균형이 깨질 수 있어 전립선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짜고 매운 음식. 짠 국, 김치라면, 자극적인 양념은 방광을 자극해 배뇨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싱겁고 담백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천을 위한 식단 팁. 매일 아침 삶은 토마토 1개. 일주일 3번 등푸른 생선 섭취. 식사 후 따뜻한 녹차 1잔. 간식으로 브라질넛 1~2알. 이렇게만 실천해도 전립선 건강에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전립선을 위한 특별한 운동, 케겔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은 해야겠는데 헬스장 가는 것도 부담되고 뭐라도 집에서 조용히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효과적이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운동입니다.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케겔 운동이란 케겔 운동은 골반적근 또는 회음부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이 근육은 전립선, 방광, 요도를 지지하고 소변 조절과 성기능에 깊이 관여합니다. 왜 케겔 운동이 전립선에 좋을까요? 배뇨 증상 완화, 소변 줄기가 약하거나 자주 소변이 마려운 경우 케겔 운동으로 요도 조절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 증상 개선, 골반 부위의 혈류를 개선하고 전립선 압박을 줄여 불편감을 완화합니다. 성기능 향상. 규칙적인 케겔 운동은 발기력과 사정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케겔 운동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그 근육을 느껴보세요. 소변을 보다 중단할 때 사용하는 근육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근육을 5초 동안 꽉 조이고 5초 동안 천천히 풀기. 처음에는 5초씩 10회 반복, 하루 3세트. 익숙해지면 10초 수축 플러스 10초 이완으로 늘려가세요. 주위에 복부, 허벅지, 엉덩이 근육은 쓰지 마세요. 오직 골반 안쪽의 깊은 근육만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언제,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TV 보면서 소파에 앉아 있을 때, 버스나 지하철 타는 중, 잠들기 전 침대 위에서 조용히, 티 안 나게, 꾸준히. 이것이 케겔 운동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변화. 처음엔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주, 3주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달라진 몸의 신호를 느끼실 겁니다. 전립선 건강은 매일의 작은 습관이 만듭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케겔 운동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12가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60세 이후 전립선 건강을 지키기 위한 12가지 중요한 지혜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혹시나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제부터 하루 5분이면 실천 가능한 전립선 건강 루틴을 정리해 드릴게요. 전립선 건강 요약 체크리스트. 1. 아침 일찍 물 한 잔, 오전에 충분히 수분 보충. 2. 저녁 6시 이후엔 물 섭취 줄이기. 3. 점심 또는 저녁 식사 후 15분 산책. 4. 매일 토마토 1개 또는 토마토 소스 활용. 5. 등푸른 생선주 2회 이상 섭취, 고등어, 꽁치 등. 6. 브로콜리, 마늘, 견과류 챙기기. 7. 저녁 늦게는 카페인 줄이기, 녹차 포함. 8. 붉은 육류, 유제품 과다 섭취 줄이기. 9. 하루 3회, 5초씩 케겔 운동 10회 반복. 10. 밤에 7-8시간 충분한 수면. 11. 일주일에 한 번은 명상 또는 심호흡. 12. 1년에 한 번 비뇨기과 정기검진 받기. 하루 5분 루틴 예시, 누구나 따라할 수 있어요. 아침 7시.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케겔 운동 10회, 고초 수축 고초 이완. 점심 12시. 식사 후 15분 가볍게 걷기. 브로콜리 5어 마늘 포함된 반찬 섭취. 저녁 5시. 토마토 소스 요리 또는 생선 반찬 섭취. 6시 이후 물 섭취 줄이기 시작. 밤 9시. 잠자기 전 케겔 운동 1세트. 심호흡 10회 5어 조용한 명상 5분. 수면 준비. 작은 습관이 만든 기적. 김현수 65세 씨의 후기. 예전엔 밤에 자주 깨서 고생했어요. 그런데 물 마시는 시간만 조절하고 식사 후 산책,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하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밤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어요. 이런 게 뭐 대단하겠냐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 몸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마지막 조언. 건강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한 가지라도 작게 실천하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삽니다. 이제 여러분의 하루에 전립선 루틴들 하나씩 넣어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그 작은 노력에 정말 크게 보답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